오죽하면 소액주주를 오죽 털리면 법에다가 주주라고 좀 써달라고 하겠느냐. 그냥 우리끼리 경영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안 하면 일자리 창출이 안 된다니까요. 유튜버는 참 극한 직업인 것 같아. 요즘에 제가 좀 마음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자전거 타다가 자빠져갖고 상처받은 거 말고 마음의 상처. 요즘에 댓글로 너 그렇게 금투세 때는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금투세 반대하면서 막 뭐 청원도 하고 막 캠페인도 하고 하더니 왜 상법 개정 관련해서는 아무 말 안 하냐고. 왜 상법 개정 관련해서는 조용히 있냐고. 그러니까 상처받았습니다. 솔직히 뭐 다른 채널하고 비교하기는 뭐합니다만 상법 개정 관련해서 저희는 정말로 제일 많이 다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문가분 인터뷰도 마찬가지고 쇼츠도 그렇고 오죽하면 대한민국 유튜버 중에 그 60만 명이 넘는 그래도 꽤 사이즈 되는 유튜버 중에 채널 자기 대문짝에다가 채널 메인에다가 이 상법 개정을 띄워놓은 채널이 있습니까? 있으면 여러분 좀 알려주십시오. 억울해서 그런 게 아니라 억울합니다. 법 제382조 3 이사의 충실 의무. 이사는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우 귀에 딱지가 않는다. 난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딱지가 않는다. 오죽하면 이거를 채널 메인에다도 띄워놨습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가 이야기를 했고, 근데 오늘은 조금 의미 있는 내용을 더 이야기를 할 겁니다. 서운하다는 얘기는 맞습니다. 솔직히 얼마 전에 금투세 그 이제 폐지 여야가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어떤 분이 너무 고맙다고 Y스트를 후원하고 싶다고 계좌를 알려달라고 하시더라고. 물론 이제 후원 계좌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그냥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기 때문에 아이 괜찮습니다 했더니 그분이 요 YG 클럽 있지 않습니까? 연간 회원을 가입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분도 금투세 폐지를 시키려고 진짜 막 정치권으로 어디로 막 뛰어다니면서 막 페이퍼 만들어서 제공하고 의원님들하고 공부시켜야 된다고 엄청나게 노력하신 분인데 또 우리한테도 고맙다고 도와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까지 도와주시고 어떤 사람은 댓글로 야, 왜 상법 개정 아무 말 안 하고 있냐 이러고 상처를 받았습니다. 뭐 여러분이 도와주실 방법은 충분히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거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자꾸 이제 서운한 것만 얘기하는데 솔직히 대한민국 유튜버 중에 자기 방송에 경제부총리를 섭외를 해서 상법 개정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는 유튜버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요거는 오늘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예.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연을 하셨습니다. 물론 이제 섭외는 제작진에서 한 겁니다만 그리고 이분이 KBS 라디오니까 나오신 거지. Y스트릿 나와달라면 나와주셨겠지 뭐.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만 여기서 제가 그 24분경부터 집중적으로 상법 개정안을 질의를 했습니다. 거의 한 40분 정도 대담을 나눴거든요. 이게 앞부분에 증시에서는 계속 개미도 떠나고 외국인도 떠나고 연기금도 떠난다 이 얘기를 제가 했거든요. 그러니까 수요를 좀 받침할 수 있는 그런 식의 정책을 또 노력을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자본시장의 수요를 확충할 수 있는 노력 중에 하나가 상법 개정안으로 떠올랐었지 않습니까? 네, 관련 규정을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 관련 규정은 주로 다 자본시장 법령에 있습니다. 저희가 그 합병 가액에 대해서 뭐 규제를 좀 개편한다든지, 그다음에 외부 평가나 공시를 의무화해서 일반 주주들한테 주주의 어떤 정보 활용 편의성을 높인다든지. 물적 분할을 할 경우에도 결국은 자회사 상장되면 기존 주주들이 피해를 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저희가 보완한다든지 하는 내용들은 다 자본시장 법령을 고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네. 시간 관계상 좀 끊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조금 이제 헷갈려서. 네. 그러면 이제 3법 이제 382조의 3 이사의 충실 의무 거기에다 이제 이사회가 주주를 보호하도록 한다라는 내용을 이제 넣을 거냐 안 넣을 거냐 사실은 그게 핵심이잖아요. 근데 조금 이제 헷갈리는 게 그러면 그거를 개정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건지 안 하시겠다라는 걸 조금 더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이런 거거든요. 회사 말고 주주를 포함하느냐의 문제는 많은 법학자들이나 전문가들 사이에 논란이 있습니다. 이견은 있죠. 네, 이견이 많습니다. 있는 정도가. 근데 이게 해외 같은 경우에도 그 상법에다가 주주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나라들은 대표적으로 판례를 통해서 법원에서 주주를 이제 지켜주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법에라도 넣자라고 어떻게 보면 이제 오죽하면 네, 이렇게 그렇죠. 나온 거 아니겠어요? 자본시장 법령 자체에 여러 가지 그 소액 주주나 주주의 어떤 이익을 보호한다든지 하는 얘기들을 그런 기준이 내용을 넣을 수도 있고요. 그건 뭐 어떻게 개정을 하느냐에 달려져 있는 것이고 상법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주의 충실 의무의 대상에 회사 말고 주주를 넣었을 경우에 뭐 의무가 충돌이 된다든지 그렇게 되면은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많이 있고요. 또
그 법 체계에 안 맞는다라는 주장도 있고, 그래서 제 얘기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기 때문에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들어보면 이제 자본시장법 개정은 확실하게 방향을 잡으신 것 같고, 네네. 다만 상법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를 해보시겠다. 네,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한 7분 넘게 40분 대담 중에 7분의 시간을 상법 개정의 질문만으로 썼습니다. 사실은 다른 질문도 상당히 많았어요. 뭐 민생 관련된 것도 있고 뭐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중요도로 따지면 지금 상법이 저 개인적으로는, 물론 이제 개인적으로 뭐 방송을 하는 건 아닙니다만, 제가 판단했을 때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을 했고 상당 부분 좀 질문을 했는데, 일단 공감은 한다. 일반 주주를 보호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고 정부도 적극적으로 할 생각이다. 그런데 방법의 차이가 좀 있다라는 거예요. 자본시장법으로는 하겠다. 근데 상법까지는 아직 더 생각해 봐야 한다. 이런 식으로 유보적인 입장이 나왔습니다. 하여튼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뭐 여기에서 뭐 국정감사처럼 막 사퇴하세요 이럴 수는 없잖아. 내가 뭐 국회의원도 아니고. 해서 항상 어떤 방송에서 대담을 나눈 다음에, 특히 부총리가 대담을 나눈 다음에 관련 기사가 쏟아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대를 했습니다. 아, 상법 관련 기사가 많이 나와야 되는데 라고 하니까 이제 유류세 추가 연장한다, 유류세 인하 조치 추가 연장한다라는 기사가 도배가 됐고, 몇 군데에서는 이제 상법에 대해서 좀 다뤄졌습니다.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주주보호, 상법 개정은 더 논의. 조금 이제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기는 해요. 뭐 저희도 여러 차례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대부분이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도대체 상법 개정안이 뭐냐? 상법 382조의 3, 이사의 충실 의무. 이사회가 경영진이 누구한테 충실해야 하느냐? 기존에는 회사였습니다. 회사.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그런데 회사만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회사에 충실한다라는 명목으로 대주주에 유리한 방향으로만 의사결정을 하다 보니 대부분의 소액주주들이 엄청난 또 피해를 보는 거였죠. 그래서 그걸 끊어내야 한다라고 해서 주주를 비례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아니면 회사와 주주를, 아니면 총주주를 이런 식으로 해서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라는 걸 밝혀 넣어야 한다라는 게 상법 개정안입니다. 이거는 지난 국회에서부터 일부 의원이 발의를 했었고요. 근데 그게 계속 처리가 안 되고 넘어오고 있었는데, 요거는 이제 지난 11월 24일 KBS 일요진단 내용인데,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출연을 해서 앞서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이야기한 거랑 거의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 텍스트도 나와 있습니다만, 기업 경영이나 자본시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도 감안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상법 개정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럼 왜 이렇게 됐을까? 얼마 전에 이거 보셨습니까? 대기업 사장단이 긴급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상법 개정하면 큰일 납니다. 공동 성명을 냈습니다. 그분들의 면면을 보면 삼성, SK, 현대자동차, LG, 롯데, 한화, HD현대, GSCA, 두산, 효성, 코롱, 삼양, 영업무역, 풍산, 삼양 라운드스퀘어 등등 16개 대기업 그룹의 사장들이 나오셨습니다. 이분들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딱 알겠죠? 진지하잖아. 궁서체잖아. 진지하잖아. 우리 경제는 매우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뭐 다 어려운 거 알죠? 뒷부분 내려가서 볼게요. 경제계의 다짐, 그래서 뭐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 일자리 창출에도 집중하겠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 했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여기입니다. 호소. 국회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상법 개정 등 각종 규제 입법보다 경제 살리기를 위한 법안과 예산에 더 힘써달라. 규제하지 말고 경제 살리기에 힘써달라라는 겁니다. 물론 상법 개정하면은 이분들 입장에서는 경제 못 살립니다 이럴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상법 개정을 하면 경제를 못 살리나? 그럼 뭐 하여튼 이분들의 주장.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밑줄 쳐놨는데 이건 제가 친 겁니다. 소송 남발, 해외 투기 자본의 공격. 그래서 이 사회가 정상적인 운영을 하는데 어려워진다. 또 신성장 동력 발굴에도 상당히 애로를 겪을 것이다. 결국 기업의 경쟁력이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 우리 증시의 밸류 다운으로 귀결될 것이다. 뒤집어 보죠. 그러면 상법 개정을 안 했으면 이분들이 정상적인 운영을 하고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크게 향상시키고 그래 왔죠. 그렇게 왔죠? 그래 왔잖아. 아니에요? 아닌 거는 이제 댓글로 달아주세요, 여러분. 또 하나, 기업의 경영 합리화를 위한 사업 재편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발생할 수 있는 소수주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정비는 필요합니다. 다만 상법 개정은 기업 경영 전반에
상당한 차질을 이야기할 수 있으므로 자본시장법 개정 등 다른 방식의 접근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확히 오버랩 되지 않습니까? 아까 금융위원장이 한 얘기, 경제부총리가 한 얘기랑 똑같죠. 여러분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1월 2일, 2024년 1월 2일 대한민국 증권 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한국거래소에 윤석열 대통령이 딱 오셔가지고 내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상법 개정을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했어요. 소수주주들, 소액주주들을 보호해야 한다라고 그분이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10개월여 만에 그게 뒤집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되게 궁금한 거예요. 분명히 1월에 상법 개정을 대통령이 약속할 때 그 주변에서 조언한 참모진이 있을 거고 그 사람들이 지금도 있고 물론 금융위원장은 바뀌기는 했습니다만 도대체 그 사이에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정부의 스탠스가 180도 바뀐 것일까? 물론 그 와중에는 재계의 반발도 있었고 국민의힘 여당에서부터 이거 상법 개정하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를 많이 지원해주는 재계에서 반발이 심합니다. 경영 전반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진다고 합니다. 라고 하니까 정부 스탠스도 좀 돌아선 것 같은데 뒷부분에 더 얘기해 볼게요. 하여튼 이분들이 경영인들이 재계에서 가장 크게 우려하는 게 소송 남발, 해외 투기 자본의 공격 이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해외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특히 미국은 소송의 천국이라고 하죠. 경영진 상대로도 소송이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근데 아까 보여드렸던 그 대기업들은 대부분 미국 법인을 갖고 있고 대부분이 미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소송의 천국이라고 하는 미국에서는 실제로 소송 남발될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경영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거고 한국에서는 아직까지도 소송 남발 우려가 없는데 법도 안 바뀌었는데 법 바꾸면 소송 남발 된다라고 하면서 미리미리 이렇게 또 반발을 하고 있다. 이거 어떻게 생각을 해봐야 될까? 그래서 해외 사례를 좀 찾아봤습니다.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친절히 알려주더라고. 델라웨어 회사법, 미국은 또 모범 회사법이라는 것도 있고 일본의 케이스, 영국의 케이스, 독일의 케이스 이야기를 해주는데 얘가 어디서 갖고 왔냐? 그 출처를 찾아보니까 이 블로그가 나오더라고요. 그 블로그에 있는 표를 보고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면 더 쉬울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복잡하니까. 이사의 충실 의무,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 한국은 회사, 미국은 회사와 주주, 일본도 회사와 주주, 영국은 회사. 그런데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중요해요. 이게 법에 써 있느냐 안 써 있느냐도 중요합니다만 우리나라는 법 조문에도 주주를 보호할 대상에 주주가 포함이 안 되어 있고 해석은 뭡니까? 법원의 판례, 소송까지 갔을 때도 한국은 주주를 보호할 필요가 없다라고 꽝꽝꽝 판례를 내려준다라는 겁니다. 판결을. 미국 같은 경우에는 조문에도 있고 판례로도 소수주주를 보호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일본은 조문에는 없지만 사실상 법원이 주주를 보호해야 한다라고 해석을 해주고 있고 영국 같은 경우에는 조문은 좀 애매하지만 판례로서 보호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집어서 보면 우리나라 법원이 주주가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경영진을 대상으로 소송을 걸었을 때 판례로서 이사의 충실 의무가 회사를 대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회사 안에는 사실상 주주도 포함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주주의 권익을 침해하면 안 돼 라고 해석을 해주면 법을 바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주장도 많거든요. 회사 안엔 주주도 있는 건데 왜 굳이 거기다 주주를 또 넣어야 하느냐라고 반론들을 많이 제기합니다. 근데 그게 다른 나라랑 다르게 우리나라는 소수주주를 이사들이 같이 대리하고 권익을 지켜줘야 한다는 판례가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약하면 뭐다? 오죽하면 소액주주들이 오죽 털리면 도대체 얼마나 징글징글하면 법에다가 주주라고 좀 써달라고 하겠느냐. 오죽하면이에요. 여러분도 느끼시지 않습니까? 그 해외 사례 관련해서는 이 비즈워치가 예전에 그 아주 디테일하게 기사를 써놓은 게 있으니까 링크 걸어드릴게요. 이거 보시면 더 정확하실 것 같습니다. 이거는 경북대 이상훈 교수님의 조언을 좀 받아서 기사를 쓴 것 같은데 이렇게 해외 유사 사례들도 있습니다. 이거 좀 디테일하게 나중에 좀 살펴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요즘에 그거 유행하지 않습니까? 대호가 좋아하는 부등호 게임. 아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오죽하면 법에다가 주주라고 두 글자 좀 써달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현실이 어떤가요? 한번 여러분이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혹시나 이걸 볼 수도 있는 경영인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세요. 기업 경영을 다소 불편하게 해서라도 주주를 보호할 필요성이 높은가?
그리고 반대로 주주에게 피해를 주더라도 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는가? 현재는 요거보다는 이쪽으로 와 있죠. 현재 대한민국의 모습이, 그쵸? 이게 뭐 맞다 그러다가 아니라 현재 어떤 모습인가라는 뜻이에요. 해서 대호가 좋아하는 부등호 게임을 해보시죠. 자,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주주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경영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경영인들이, 대주주들이, 재벌들이 이상한 분할 합병 자주 해갖고 주주 권익을 뺏어가는 게 많아요? 아니면 해외 투기 자본이나 소액주주를 막 조합 만들어서 투기 자본 만들어갖고 펀드 만들어서 경영권 침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는 여러분이 아시겠죠? 경영권이 철옹성인 경우가 많아요? 아니면 경영권을 위협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이 아시겠죠? 독립적인 이사회가 맞습니까? 거수기 이사회가 맞습니까? 대주주에게, 회장님에게 이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이사회가 맞습니까? 아니면 다 찬성만 하는 이사회가 맞습니까? 그리고 경영진이 대주주를 비호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아니면 경영진이 경영 조금만 잘못하면 막 소송에 맞닥뜨리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까? 그리고 대주주 같은 경우에 독단적인 경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아니면 주주들한테 막 자꾸 견제 감시 받고 불편하게 경영하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까? 여러분은 아시죠? 저는 안 썼습니다. 어디라고. 여러분이 뭐 이렇게 부등호 이런 거 써주시면 돼요. 예, 이렇게. 그렇게 해서 딱 4글자. 오죽하면. 이게 사실 법을 잘 아시는 분들은 저보다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상법 제382조의 3 이사의 충실 의무는 어떻게 보면 되게 선언적인 거예요. 여기에 따로 처벌 조항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들이 상법 이 조항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해서 바로 뭔가를 처벌받는 게 있질 않아요. 이거를 바탕으로 다른 주주들이 배임죄를 걸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아니면 이사회 결의 무슨 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같은 거를 걸 때 이게 지렛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하나의 선언적인 문구입니다. 근데 경영진들이 또 한켠에서는 상법 개정 필요 없다라고 반대 논리를 펼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저거는 어차피 선언적인 규정이기 때문에 실효성도 없다 해서 법을 개정할 필요도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 말이 맞다면 아니 그러면 실효성도 없고 선언적인 거를 왜 못 바꾸게 해? 그리고 이거는 하나의 스피릿, 나침반 같은 거예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더 이상 상장되어 있는 주식회사가 대주주들 입맛에 맞게만 경영을 하는 걸 가만두고 보지는 않겠다. 모든 주주를 비례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라는 정신을 법에 새겨 넣는 거예요. 아까 부총리의 말, 금융위원장의 말도 사실 틀리지는 않아요. 하나 자본시장법, 뭐야 물적분할 이거 안 돼. 뭐 중복상장 그럼 이거는 안 돼. 합병하거나 뭐 자진상폐할 거나 기준주가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건 이렇게 하나하나 다 500가지 법을 고쳐서 잡아낼 수는 있어요. 기계적으로는 가능하겠죠. 해낸다면. 근데 나침반이 없다는 겁니다. 상법을 개정을 하지 않고 자본시장법으로 하나하나 고치겠다라고 하는 건 나침반도 없이 일종의 북극성 같은 존재도 없이 그냥 지도에다가 점만 찍어 놓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됩니까? 그래서 상징적인 존재 같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대한민국의 개인 투자자여 그리고 대한민국에 투자한 외국인 투자자여 또는 연기금이여 대한민국 증시에 염증을 느끼시지 않아도 됩니다라고 하는 선언적인 개념인 겁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 스피릿이 중요한 겁니다. 너무 많습니다만 하나만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룰 베이스로 간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규칙을 정해서 이건 하지마 저건 하지마 이렇게만 하겠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 볼게요. 아까도 부총리가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분할, 물적 분할하거나 중복 상장을 할 때 혹은 합병을 할 때 소액주주들에게 피해가 많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자본시장법을 바꿔서 이렇게는 하지마 저렇게는 하지마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대표적으로 LG에너지솔루션이 그렇게 태어났지 않습니까? LG화학에서 물적 분할을 해서 별도 상장이 되었죠. 근데 이 사이에서 소액주주들은 상당히 피해를 봤죠. LG화학의 소액주주들이. 그러면 그때 이 LG화학의 소액주주들에게 물적 분할하는 LG에너지솔루션에 상장할 경우에 우선 배정권을 준다라든지 아니면 LG화학 주식을 이 가격에 내 주식을 사가쇼라고 청구할 수 있는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게 정부의 구상이에요. 그 이야기 나온 지도 되게 오래됐어요. 그리고 일부분 시행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주겠다. 그러니까 소액주주를 보호해 주는 것 아니냐. 제가 한 60번 얘기한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 내 주식을 사가시오라고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한다는 거는 더 이상
이 회사에 머무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나가라. 너 왜 이렇게 시끌시끌해? 아유, 네 주식 내가 사줄 테니까 나가. 라고 내보내는 조건이에요. 첫 번째가. 그럼 두 번째, 사간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에 사간다라는 거, 얼마에 사가도록 요청하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분할 합병하기 직전에 주가를 엄청나게 떨어뜨립니다. 예를 들어서 10,000원에 있던 주가를 5,000원으로 떨어뜨려서 이때 분할을 의결을 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주가가 5,000원이니까 우리가 5,000원에 사줄게요. 아, 인심 썼다. 6,000원에 사줄게 라고 하면 10,000원에 샀던 주주는 그냥 6,000원에 팔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반대한다 하더라도. 이게 말이 되냐는 거죠. 근데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룰 베이스로 법을 고치면 소액주주 보호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빠져나갈 구멍은 법을 하나하나 만들수록 그 하나하나 빠져나갈 걸 다 찾아냅니다. 나쁜 짓을 하자면 끊임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정신을 바로 세우자. 나침반을 바로 세우자. 북극성을 찾자 해서 이사가 충실할 대상이 회사뿐만 아니라 전체 주주라는 걸 못 박자라는 거예요.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그들이 자율적으로 소송을 통해서 하건 손해배상을 청구하건 가처분을 걸건 주주 간에 해결하도록 하고 정신만 세워놓으면 되는 거예요. MOM 뭡니까? 초콜릿 이름 아니고 메저리티 오브 마이너리티라고 하는데 이게 그 소수에 대해서도 다수결을 거쳐라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이해상충이 있는 법안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Y스트릿이 이데오가 YG클럽이 너무 잘 돼. 이 YG클럽은 애널리스트 세미나를 듣는 플랫폼 아닙니까? 근데 애널리스트 세미나가 너무 잘 돼. 그래서 이 YG클럽이 너무 장사가 잘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지분 100% 갖고 있거나 내 자식들이 갖고 있는 가족법인으로 이거를 따로 떼어내려고 해. 그러면 Y스트릿 주주들 입장에서 보면 뭡니까? 당연히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저 인간 혼자 좋은 일을 시키는 거잖아요. 혹은 내가 YG클럽하고 노다지 IR로트를 합병을 시키려고 해. 근데 합병을 시키면 나한테 제일 좋은 일이 생겨. 그 경우에 소액주주들은 피해를 볼 수가 있어.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주주총회 안건으로 올라갔을 때 이해상충이 되는 당사자는 빠지시고 다른 소액주주들의 동의를 받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대주주 지분율이 30%건 50%건 60%건 이게 만약에 이런 식으로 분할이 되거나 합병이 되면 그 대주주한테 제일 좋은 일이 생기고 다른 주주들한테 피해를 볼 수 있으니 그런데 이 경영진이 말하기를 이렇게 사업구조를 재편해야만 기업의 경쟁력이 올라가고 효율적인 경영이 가능합니다라고 해. 오케이, 그러면 그거를 다른 주주들에게도 동의받아 보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조리티 오브 마이너리티입니다. 근데 이 사례가 있었어요. 셀트리온 때. 지난 8월이었을 겁니다.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제약 합병 추진 여부를 주주들에게 물을 때 그때 서정진 회장이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찬반 다수 의견에다가 대주주 지분율을 얹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빠지겠다라는 거였어요. 빠지고 다른 소액 주주들이 합심을 해서 거기서 내준 결과에다가 내가 따르겠다라고 했던 거예요. 정확히 이해상충이 걸리는 사람은 이 의결에서 빠지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집중투표제. 이게 정말 강력한 건데요. 이 집중투표제는 예를 들어서 이사회 들어가는 사회이사건, 사내이사건 5명을 뽑는다 쳐. 주총에 올라갔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주주 입장에서는 이 사람한테도 찬반, 이 사람한테도 찬반을 5개의 표를 행사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거를 한 사람한테만 몰아서 나 다른 사람한테는 의결 안 할 테니까 나 이 사람한테만 5표를 다 몰아줄 거야 라고 집중적으로 투표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어차피 저 대주주 때문에 의결권으로 봤을 때나 우리가 소액주주가 원하는 이사를 이사회에 진입시키기가 어려워. 그럴 때는 표를 몰아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이사회에 진입을 시키자 라고 해서 대주주를 견제 감시할 수 있는 사람을 이사회에 진입을 시키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도록 만드는 게 집중 투표제입니다. 근데 이거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대주주, 회장님, 대표이사, 사장님은 지금 이사회 저 사람들 나랑 동문이고 내 친구고 고향 친구고 막 이런 애들이랑 같이 해야 되는데 왜 저 이상하게 막 소액주주들이 원하는 이사 들어오면 불편하잖아. 그 사람이 자꾸 막 분할합병 하려고 그러는데 그거 하면 안 됩니다. 그거 하면 뭐 배임입니다. 이러고 있고 귀찮게 말이야. 그런 귀찮은 일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협박 아닌 협박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보수 정당이 여당이 끄덕끄덕 맞아 대통령이 연초에 상법 개정을 한다는데 그건 잘못 말씀하신 것 같아. 갖고 우리가 용산에 가서 그거 잘못하신 거예요. 안 돼요. 상법 개정하시면 안 돼요. 해서
실제로 용산의 분위기가 180도 뒤집어졌다라는 거고. 자, 그런데 화살이 발사가 됐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민주당이 이제 야당인데 다수당 아닙니까?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고,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상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당론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해서 이걸 밀어붙인다고 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핵심만 짚어드릴게요. 이거 다 한자 읽으실 수 있죠? 제 382조의 3, 이사의 충실 의무.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 및 회사를 위하여, 왜 저기 하는지 알아? 이 옆에 나와 있거든. 요거를 어떻게 바꾸느냐? 기존에는 회사를 위하여라고 되어 있었는데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라고 법을 바꾸겠다라고 발의를 민주당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신설되는 게 있어요.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여야 한다라고 부수적으로 더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냥 이름만 바꾸는 거긴 한데 사회이사라는 이름도 독립이사라는 이름으로 바꾸겠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상법은 스피릿이에요. 스피릿, 정신, 나침반, 북극성,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 이거 예를 들어서 회사 내에서 법이 독립이사로 바뀌었는데 이사회 내에서 사회이사님이라고 불렀다고 그 사람 처벌받겠어요?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정신이라는 겁니다. 아까 집중투표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런데 지금도 법령으로 집중투표를 도입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회사가 우리는 집중투표제 안 할래요 라고 하면은 정관을 통해서 이걸 배제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민주당 안은 배제할 수 없다. 의무적으로 모든 회사가 상장사라면 집중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진짜 재밌는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 원래 법이라는 게 어렵고 정치도 복잡하고 한데 앞으로 이거 한번 보십시오. 왜 우리 뉴스에서 많이 듣죠? 제2요구권, 대통령의 거부권. 국회에서 과반이 찬성을 해서 법안을 개정합시다라고 했는데 마지막에 대통령 앞에 책상까지 올라오는데 대통령이 제2요구권, 그러니까 다시 의결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거부권을 행사를 하면 국회에서 그때부터는 과반이 아니라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만 이 법을 시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래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 법안에 대해서 제2요구권을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문용어로는 빠꾸. 그런데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제2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할까? 나는 이게 너무 궁금해. 왠지 알아요? 말씀드렸잖아요. 1월 2일에 대한민국 한국거래소 증권 파생상부시장 개장식에 나타나셔서 대통령이 우리 소수주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상법 개정 적극 추진하겠다,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본인 입으로 전 국민 앞에서. 그런데 여당부터 장관, 부총리급의 스탠스가 뒤집어졌고, 그런데 야당은 단독으로 이 상법 개정안을 처리를 해서 대통령 책상까지 올라왔어. 그러면 과연 대통령은 어떻게 할까? 정말 궁금하지 않습니까? 과연 본인이 공약을 한 걸 여당이나 참모진이 뒤집는 것까지는 뭐 그럴 수 있다 쳐. 근데 본인이 공약한 것에다가 거부권을 사용할까? 나는 이게 너무 궁금합니다. 앞에서도 뭐 라디오에서의 대담도 보여드렸고 우리 Y스트리트 채널 메인에 걸어놓은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상법 개정을 위해서 누구보다 열심히 하고 있다. 근데 거기다가 금투세 때는 그렇게 하더니 이 상법 개정에 가만히 이러고 있는 사람들은 솔직히 Y스트리트 제대로 구독 안 하시는 분들이다. Y스트리트 제대로 안 보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조금 서운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금투세도 그렇고 상법 개정을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노력하는 Y스트리트를 격려해 주신다면 뭐 이렇게 뭐 YG클럽 구독하고 노다지 아일로트 구독하시는 게 우리를 또 후원해 주시는 의미라고는 한 번 더 말씀을 드려야지 이제 모르실 수도 있어요. 알림, 구독, 좋아요, 댓글, 다른 영상 보기, 알고 좋댔다도 같이 한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뿅!